네, 성질 고약한 할아버지와 순수한 앞집 할머니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 장수상회의 한 장면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이런 말도 등장했습니다. 네, 통장 상견례. 말 그대로 서로의 통장을 공개하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결혼의 형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혼 관계를 유지하는 황혼 커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에 맺을 결 대신 달릴 둘을 쓴 신조어인데요.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서로 필요할 때 달려가는 관계. 일주일에 며칠은 함께, 나머지는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는 겁니다. 자식 눈치, 남 눈치 보며 쉬쉬했던 황혼의 연애도 복지관 커플, B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한 노년의 연애 풍경, 신조어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인생의 황혼길이 즐겁고 재밌고 활력이 넘치려면 썸을 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썸 노인 어르신들도 썸 탄다고요? 네, 타죠. 왜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예. 사실은 이제 연애의 트렌드가 시대마다 좀 다른데 어르신들의 연애의 트렌드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일단 만나면 끝까지 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의 결국 열매는 결혼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텐데요. 요새는 이제 완벽한 결혼 형태로 들어가진 않고요. 충분히 서로를 챙겨주면서 그러나 젊은 층들하고 약간 다른 면이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려고 하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 두 분이 또 부부 같진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적극적 성관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 서로를 사실 연인처럼 돌보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요새 어르신들이 썸 탄다 그래가지고 노썸이다 이렇게 부르죠. 노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썸 탄다는 말은 이제 설렌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이성을 보고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썸을 타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연애를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중매를 하나요? 소개팅을 하나요? 일단은 이제 그 세상의 절반이 사람이고, 네, 이성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 만날 곳은 많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많이 썸이 시작되는 곳은 역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BC 커플이 나오는데요. 예. 복지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된 공간이잖아요. 믿을 만한 공간이고, 또 그래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깨끗한 사람들이 오고, 이런 좋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BC 커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 CC 커플도 있습니다. CC는 캠퍼스 커플 말고 또 있어요? 콜라테 커플이라고요. 콜라테 커플. 이런 커플이 있는데 예. 또 이제 놀이 문화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커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말고도 실질적으로 연애 정보나 아니면은 결혼 정보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요새 있잖아요. 예. 이런 기관들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거기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겠다. 이런 트렌드도 있죠. 예, 그리고 같이 복지관을 가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뭔가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콜라테 커플은 그래도 역시 노세 늙어도 노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비슷하게 이제 만나시는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자 그렇다면 자 만났어요. 연애를 하려면요. 젊은 친구들이야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두 분이 손 붙잡고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가시는 곳은 많죠. 이제 목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학습을 원한다면 복지관에 또 다시 들어가시는 거고,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것 말고도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가시거나 아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요새는 이제 주혼이라 그래가지고요. 주혼요? 예, 상대방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집은 따로따로 있는데, 네.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처럼 같이 또 동거를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각자 집에 따로따로 살면서 서로 간에 양자의 도움을 주고요. 달려간다의 주자. 그렇죠. 예. 달려갈 주자를 쓰고 그다음에 혼인할 때 결혼할 맺을 때. 예. 예. 그럴 함께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집은 따로따로 있지만 원할 때 우리는 도움을 주러 가기도 하고 또는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사랑을 또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의미로 달려갈 주자 주혼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제3의 장소가 있는 겁니까? 제3의 장소가 바로 그녀의 집, 그의 집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이제 그렇다면 그 서로에 대한 그 상견례, 뭐 상견례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네. 통장 상견례가 등장을 했다는데 일단 통장 상견례가 뭡니까? 통장 상견, 우리가 상견례라는 거는 서로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문화도 알고 이런 하나의 공식적 과정을 우리가 상견례라고 부르잖아요. 예. 통장 상견례라는 건 말 그대로 통장을 이제 보여주면서 서로 내가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고 어허. 당신을 고생시킬 사람이 아니고 예.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고 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기라든지 꽃뱀이라든지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 만나가지고 사랑하는데 통장부터 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예. 많지는 않지만 요새는 뭐 하도 믿지 못할 만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먼저 통장부터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러면서 이제 통장 상견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황혼 결혼도 스펙을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이렇게 황혼의 어떤 사랑에 빠진다 하더라도 뒤늦게 이상한 사람 만나서 뒤늦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방금 이호순 교수 말씀하셨지만 꽃뱀 사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항혼역에 노인의 사랑을 악용한 이런 그 사랑을 악용한 노인네들의 그 어떤 사기 행과, 그러니까 어떤 그 깊은 관계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뭐 할머니도 있고 가족 며느리 손자 뭐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뭐 어떤 공갈 행위를 해서 갈취하거나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기 행각도 있습니다. 사랑에 눈멀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금품을 편취하는 이런 사기 행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노년에 이런 부분만 조심한다고 하면 살만한 사이인 것 같고요. 예. 아까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그 CC 그 콜라텍 커플 말씀하셨는데 요즘 예. 또 세 가지 커플이 더 있습니다. 그 MC1, MC2, 그다음에 이제 SC 커플이라고 이게 뭐냐면 예. MC 커플이 무비 커플, 연하간에 같이 가는 그런 그 동호회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짝이 맺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운틴 커플이라 해서 마운틴. 가벼운 동네 산 다니면서 하는 그다음에 이제 SC 커플 저도 얘기 참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건전하고. SC는 뭐예요? 예, 바로 스트리트 커플이라 해서 스트리트. 거리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사귀는 커플인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텍은 춤도 추고 하지만 이렇게 밖으로 건전하게. 극장이나 또 산이나 또 이렇게 거리를 걷는 이런 커플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즘 MC1, 2 그다음에 SC 커플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는요, 그 MC2, 이른바 네. 이제 마운틴 커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악용해서 이상한 여자분 한 분이 또는 뭐 이상한 아저씨 한 분이 거기 오시는 모든 남성들을 농락하고 이런 사건도 실제 있죠. 그런 사건도 있었죠. 예. 그 여성이 3명의 남성을 상대로 해서 이 꽃뱀 사건인데 세 분이 각자 이게 친구인데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마운틴 커플을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3명의 노인과 다 관계를 갖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그 노인들을 사랑에 눈멀게 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다 빼내는. 결국 이 여성이 구속이 됐죠. 예. 그 사건도 있었는데 그 기억을 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 노년의 사랑 실패는 충격이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네. 그런 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크게 한 3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냐?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왜냐? 예. 일단 어르신들은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그분에게 집중하는 게 소문도 좋고요. 다음번 연애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선택을 하시면 집중을 해라. 그렇죠. 그분한테 집중을 해라. 괜히 다른 것 또 그렇죠. 넘보지 마라. 네, 두 번째로. 안 지어지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머와 평등입니다. 유머와 평등. 요새는 모든 커플들이 젊은 커플들이 그렇듯 요새 어르신 커플도 재밌는 분들을 좋아하고요. 예. 더군다나 특별히 남성들 중에는 이렇게 막 가부장적이고 이런 분들 인기 없어요. 평등하게 예. 또 재미있게 이런 분들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유머와 평등이 두 번째 코드고요. 뒤늦게 뭐 여자친구 사귀면서 아니 이런 걸 나보고 하란 말이야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전혀 인기가 없군요. 뭐 밥 갖고 와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네, 되는 커피 거죠. 갖고 와 절대 안 되는군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백과 돌봄일 텐데요. 이게 아마 노년이 나타나는 연애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 돌봄이라는 코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있잖아요. 네. 돌봄은 이게 젊은 세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건데 이제 결국 상대방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와 믿음을 내 남은 생에 내 남은 삶의 조각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충실한 하나의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여러 요소들 그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 유머와 평등, 또 고백과 돌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생에까지 연애가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썸을 타시면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십니다. 그럼요. 썸을 타시면 목욕도 한 번 더 하시게 되고요. 건강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썸을 타십시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